밤 10시가 넘은 시각, 서민주는 보온 도시락 가방을 꼭 쥔 채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복도는 적막했고 구두 소리만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남편 이재훈이 근무하는 15층 기획팀 사무실은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다. 또 야근이구나. 민주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걸음을 옮겼다. 결혼한 지 5년 재훈의 성실함은 처음엔 자랑스러웠지만 이제는 외로움으로 변해 있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대화는 형식적인 안부로만 이루어지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그를 챙기고 싶었다. 아직은 그가 자신의 남편이고 지켜야 할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으니까. 사무실 앞에 다다른 민주는 문을 두드리려다 멈칫했다. 유리문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불빛과 그림자들이 이상했다. 평소라면 재훈 혼자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을 시간인데 오늘은 뭔가 달랐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유리문에 가까이 다가갔다. 사무실 안쪽 임원실 방향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드라마틱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불빛 속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재훈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직속 상사인 최서영 부장이 그와 함께 있었고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민주는 처음엔 단순한 업무 상담이라고 생각했다.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논의하는 것이겠지. 하지만 다음 순간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서영이 재훈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재훈은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손이 서영의 허리에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그리고 둘은 마치 오랫동안 연인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입술을 맞댔다. 그것은 실수도 순간적인 충동도 아닌 익숙하고 깊은 키스였다. 민주의 손에서 보온 도시락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다. 딱딱한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복도에 크게 울렸지만 그녀는 그것조차 듣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고 심장은 마치 멈춘 것처럼 고요해졌다. 5년 동안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한순간에 깨달아졌다. 재훈의 잦은 야근, 주말 출근, 갑작스러운 회식들. 모든 것이 이제야 설명되었다. 그는 일 때문이 아니라 다른 여자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왔던 것이다. 민주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또 한 걸음. 유리문 너머의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탐하듯 끌어안고 있었고 그들의 뒤에는 민주가 재훈을 위해 준비한 수많은 밤들의 흔적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놓여 있었다. 책상 위에 커피잔, 그녀가 사준 넥타이, 함께 찍은 결혼사진까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것은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얼음처럼 차가운 것이었다. 민주의 눈빛이 서서히 변했다. 상처받은 아내의 눈물은 없었다. 대신 복수를 다짐하는 여자의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조용히 셔터를 눌렀다. 플래시 없이 소리 없이. 유리창 너머의 배신자들은 자신들이 포착당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계속해서 서로를 탐하고 있었다. 민주는 바닥에 떨어진 도시락 가방을 주워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다. 각 걸음마다 그녀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창백한 얼굴, 굳어진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완전히 변해버린 눈빛. 5년 동안의 순진한 아내는 이 순간 죽었다. 좋아. 민주의 입술에서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이제부터는 내 차례야. 그날 밤 민주는 잠들지 못했다. 침대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재훈이 들어온 시간은 새벽 2시가 넘어서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침실로 들어왔지만 민주의 예리한 감각은 모든 것을 포착하고 있었다.
샤워 냄새, 향수 잔향, 그리고 무엇보다 죄책감을 숨기려는 그의 어색한 움직임까지. 아침이 되자 민주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지만 그녀의 내면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재훈이 식탁에 앉자 민주는 커피잔을 그의 앞에 놓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제 회사에 도시락 가져다 주려고 갔는데 없더라. 재훈의 손이 잠시 멈췄다. 커피를 마시려던 그의 동작이 부자연스럽게 경직되었다. 하지만 곧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 일찍 끝나서 먼저 나왔어. 미안. 거짓말이었다. 민주는 새벽 2시까지 그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거짓말 하나하나를 기억 속에 차곡차곡 저장해 두었다. 재훈이 출근한 후 민주는 집안 곳곳을 뒤졌다. 그동안 놓쳤던 단서들이 있을지도 몰랐다. 재훈의 옷장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나는 셔츠를 발견했다. 그녀가 사준 것도 그가 평소 사용하는 것도 아닌 여성용 향수였다. 쓰레기통에서는 찢어진 영수증 조각들을 찾아냈다. 조심스럽게 맞춰보니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바의 결제 내역이었다. 이상한 점이 더 있었다. 재훈의 차 안에서 발견한 주차 영수증들은 모두 회사 근처가 아닌 강남 일대의 것들이었다. 그리고 그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평소 가지 않던 비싼 카페와 레스토랑에서의 결제 내역이 빼곡했다. 모든 것이 최근 3개월 사이에 집중되어 있었다. 오후가 되자 민주는 재훈의 회사로 전화를 걸었다. 기획팀으로 연결해달라고 했을 때 전화를 받은 것은 최서영이었다. 여보세요? 목소리부터 달랐다. 차갑고 도도한 톤이 전화기 너머로 전해져 왔다. 민주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대리 부인입니다. 혹시 재훈이 있나요? 아, 그러시군요. 재훈 대리는 지금 외근 나가서 없는데요. 서영의 목소리에서 묘한 감정이 느껴졌다. 마치 민주의 존재 자체가 불편하다는 듯한 냉소적인 어조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재훈을 부르는 방식이었다. 평소 직장에서 부하 직원을 대할 때와는 전혀 다른 친밀함이 묻어나는 톤이었다. 언제쯤 들어오실까요? 글쎄요,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은데요. 전해드릴 말씀이라도 있으시면?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아니에요. 그런데 부장님, 요즘 재훈이가 많이 바빠 보이더라고요. 혹시 새로운 프로젝트라도? 네, 중요한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서요.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서영의 대답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녀가 말하는 중요한 프로젝트가 과연 업무적인 것인지 의문이었다. 전화를 끊은 후 민주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서영의 태도에서 오만함과 경계심이 동시에 느껴졌다. 그녀는 재훈의 아내인 민주를 하찮게 여기면서도 동시에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저녁 7시 재훈이 집에 돌아왔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편이었지만 민주는 이미 그의 하루 일과가 거짓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피곤한 척하며 소파에 앉았지만 오히려 평소보다 상기된 표정이었다. 오늘 힘들었어? 민주가 물었을 때 재훈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응, 새 프로젝트 때문에. 최 부장님이 꼼꼼하셔서 몇 번이나 수정했어. 또 다른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영을 언급했다는 점이 달랐다. 마치 자신의 거짓말에 신빙성을 더하려는 듯 했다. 최 부장님이 어떤 분이세요? 오늘 전화 통화해봤는데 목소리가 좀 차갑더라고요. 재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민주가 서영과 통화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언제 통화했어? 오후에 당신 찾으려고 전화했는데 외근 나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재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불안감이 역력했다. 아마 서영에게 확인 전화를 하고 싶어 할 것이었다. 식사 후 재훈이 화장실에 간 사이 민주는 그의 휴대폰을 재빨리 확인했다. 최근 통화 기록에는 서영과의 통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기록되어 있었다. 문자 메시지는 대부분 삭제되어 있었지만 몇 개는 남아 있었다. 내일 같은 시간에 만날까? 오늘 부인이 전화했어. 조심해. 알겠어. 사랑해. 마지막 메시지를 본 순간 민주는 모든 것을 확신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두 사람의 배신이었다. 재훈이 화장실에서 나오자 민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복수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었다. 단순히 이혼하는 것으로는 부족했다. 이 두 사람이 자신에게 준 상처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큰 고통을 안겨줘야 했다. 그날 밤 재훈이 잠든 후 민주는 컴퓨터를 켰다. 그녀는 인터넷 검색창에 불륜 증거 수집 방법이라고 입력했다.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다. 사진, 동영상, 녹음 파일, 호텔 출입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모든 것이 가능했다. 민주는 메모장을 꺼내 차근차근 계획을 세웠다. 먼저 결정적인 증거를 더 확보해야 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의 약점을 파악해야 했다. 재훈의 회사에서의 위치, 서영의 가족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불륜이 폭로되었을 때 그들이 잃게 될 것들을 정확히 계산해야 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민주는 완벽한 1차 계획을 완성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증거 수집이 시작될 것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 들키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재훈의 아침을 준비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마치 완벽하게 조련된 배우처럼 5년간 해온 아내 역할을 그대로 연기하고 있었다. 재훈이 출근한 후 민주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어젯밤 인터넷에서 찾은 사설탐정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불륜 조사를 의뢰하고 싶습니다. 전화 너머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김정수라는 이름의 탐정은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다. 그는 민주의 상황을 듣고 난 후 차분하게 조언했다. 부인께서 직접 증거를 수집하는 것보다는 저희에게 맡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발각될 위험이 있거든요.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 수집이 아니라 자신만의 복수였다. 남의 손을 빌려서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었다. 일단 호텔 출입 영상만 확보해 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김정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건을 제시했다. 호텔 보안팀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CCTV 영상 확보는 가능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었다. 민주는 주저없이 동의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확실한 증거였다. 오후 2시 민주는 재훈이 자주 가는 강남의 고급 호텔 로비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평범한 고객으로 위장해 커피를 마시며 호텔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프런트, 주차장 입구까지 모든 것을 머릿속에 그려넣었다. 3시경 예상대로 최서영이 나타났다. 그녀는 오늘도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민주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남의 남편을 유혹하기 위한 치장으로 보였다. 서영은 프런트에서 키카드를 받은 후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1207호. 민주는 그 숫자를 정확히 기억했다. 30분 후 재훈이 도착했다. 그는 손에 또 다른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민주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빨간 장미였다. 재훈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청년처럼 들뜬 표정이었다.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었다. 재훈이 프런트에서 키카드를 받는 모습,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뒷모습,
그리고 같은 층에서 내리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었다. 2시간 후 민주는 호텔 바에서 그들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분노는 더욱 차갑게 굳어갔다. 저 두 사람이 방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뻔했다. 자신이 집에서 재훈의 저녁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을 시간에 그는 다른 여자와 침대에서 뒹굴고 있었다. 5시 30분 서영이 먼저 나왔다. 그녀의 머리는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입술의 립스틱도 지워진 상태였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당당했다. 마치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15분 후 재훈이 뒤따라 나왔다. 그의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고 셔츠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평소 완벽주의인 그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민주는 마지막까지 그들을 지켜봤다. 호텔을 나선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다. 하지만 헤어지기 전 마지막 키스를 나누는 것도 놓치지 않았다. 그 순간까지도 민주는 셔터를 누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주는 김정수 탐정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호텔 영상 확보했습니다. 언제 받으러 오시겠어요? 지금 갈게요. 민주는 곧장 탐정 사무소로 향했다. 김정수가 건넨 USB에는 지난 한 달간 재훈과 서영의 호텔 출입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일주일에 2번씩 거의 규칙적으로 같은 시간에 출입하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었다. 이 정도면 법정에서도 충분히 통할 만한 증거입니다. 김정수의 말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목표는 단순한 법정 승리가 아니었다. 이 두 사람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는 것이었다. 저녁 8시 재훈이 집에 돌아왔다. 그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 심지어 민주에게 뽀뽀까지 했다. 하지만 그 입술에서는 다른 여자의 흔적이 느껴졌다.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 민주가 말하자 재훈은 잠시 당황했다. 아, 프로젝트가 잘 풀려서 그래. 또 다른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주도 거짓말로 응답했다. 다행이네. 당신이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뻐. 재훈은 민주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그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민주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가 치밀한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날 밤 민주는 책상에 앉아 오늘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정리했다. 사진, 동영상, 호텔 출입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문자 메시지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퍼즐처럼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재훈의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임직원 소개 페이지에서 최서영의 프로필을 찾아봤다. 그녀의 학력, 경력, 그리고 현재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까지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었다. 서영은 명문대 출신의 MBA까지 취득한 엘리트였다. 결혼 경력은 없었지만 SNS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재벌 3세와 약혼한 상태였다. 만약 불륜 사실이 폭로된다면 그녀가 잃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민주는 찬찬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 상대방의 약점도 파악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다. 단순히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서 이 두 사람을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을 계획을 세워야 했다. 새벽 2시 민주는 마침내 완벽한 2차 계획을 완성했다. 이제 재훈과 서영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었다. 일주일 후 민주는 강남의 한 고급 법무법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지난 며칠간 수집한 모든 증거가 담긴 파일이 들려 있었다. 오늘은 대학 동창이자 현재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도현과의 약속이 있는 날이었다.
도현과 민주는 대학 시절 같은 법학과였다. 당시 도현은 학과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 중 하나였고 민주는 그를 짝사랑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민주가 재훈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거리가 멀어졌고 그 후로는 가끔 동창회에서만 마주치는 사이가 되었다. 법무법인의 접수대에서 도현을 만나러 왔다고 말하자 직원은 친절하게 그를 16층 사무실로 안내해 주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주는 긴장감을 느꼈다. 도현에게 자신의 치욕스러운 상황을 털어놓아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었다. 도현의 사무실은 넓고 세련되었다. 대형 로펌답게 모든 것이 고급스럽고 전문적으로 꾸며져 있었다. 도현은 민주를 보자 반갑게 일어나서 맞이했다. 10년 만에 만난 그는 여전히 잘생겼지만 예전보다 더 성숙하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었다. 오랜만이야, 민주야. 그런데 목소리가 심각하던데 무슨 일이야?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다. 도현아, 나 이혼하려고 해. 도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민주를 자리에 앉게 한 후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해봐. 민주는 지난 일주일간의 모든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유리창 너머로 목격한 불륜 현장부터 호텔에서의 증거 수집까지. 그녀가 말하는 동안 도현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집중해서 들었다. 가끔 중요한 부분에서는 메모를 하기도 했다. 이야기가 끝나자 도현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민주가 가져온 파일을 꼼꼼히 살펴봤다. 사진, 동영상, 호텔 출입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까지 모든 증거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증거는 충분해. 법정에서도 완전히 이길 수 있어. 도현의 말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그런데 나는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이 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어. 도현은 민주의 눈을 가만히 바라봤다. 그 눈빛에서 차가운 복수심을 읽을 수 있었다. 예전에 순수했던 민주는 온데간데 없고 배신당한 여자의 냉혹함만이 남아있었다. 무너뜨린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야? 재훈이는 회사에서 잘리고 최서영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으면 좋겠어. 그들이 나에게 준 고통만큼 돌려받았으면 해. 도현은 잠시 고민했다. 변호사로서 그는 법적인 절차를 통한 정당한 해결을 추천해야 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민주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진 그녀의 분노와 절망감을 말이다. 알겠어. 도와줄게. 도현의 대답에 민주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모든 것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해. 우리가 불법적인 방법을 쓰면 오히려 우리가 곤란해질 수 있거든. 민주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정당한 방법으로 복수하고 싶었다. 도현은 책상 위에 컴퓨터를 켜고 민주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이혼 소송에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는 것이 1순위였다. 재산 분할, 위자료 그리고 재혼의 사회적 신용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검토했다. 다음으로는 최서영을 겨냥한 전략이었다. 그녀는 현재 재벌 3세와 약혼한 상태였고 회사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만약 불륜 사실이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그녀가 입을 타격은 상상 이상일 것이었다. 회사 내부에서 폭로하는 것도 효과적일 거야. 특히 이사회에서. 도현의 제안에 민주의 눈이 번뜩였다. 그런데 어떻게 이사회에서 폭로하지? 그건 내가 알아볼게. 나한테 그 회사 법무팀과 아는 사람이 있거든. 두 사람은 3시간 동안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증거를 공개할지까지 모든 것이 상세하게 정해졌다. 도현의 전문적인 지식과 민주의 치밀한 성격이 결합되어
완벽한 복수 시나리오가 완성되었다. 그런데 민주야, 정말 확신해? 이 길로 가면 돌이킬 수 없어. 도현의 마지막 질문에 민주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확신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와버렸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었다. 5년간 쌓아온 모든 사랑과 신뢰가 무너진 지금 복수만이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였다. 법무법인을 나서는 민주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이제 그녀에게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다. 도현이라는 전문가가 함께하는 이상 그녀의 복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민주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재훈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있었다. 오늘도 야근. 늦게 들어갈게. 또 다른 거짓말이었다. 민주는 이미 재훈이 오늘 서영과 만날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거짓말들도 그녀에게는 복수의 연료가 될 뿐이었다. 민주는 메시지에 답장을 보냈다. 알겠어요. 몸 조심하세요. 겉으로는 여전히 다정한 아내였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심은 전혀 달랐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번 게임에서 승리할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날 밤 민주는 도현과 함께 세운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D-Day까지 정확히 2주가 남아 있었다. 그 2주 동안 그녀는 마지막 준비를 완벽하게 마쳐야 했다. 실수는 허용되지 않았다. 도현과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흘렀다. 민주는 매일 밤 컴퓨터 앞에 앉아 재훈과 서영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단순한 불륜 증거로는 부족했다.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더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야 했다. 재훈의 노트북을 뒤지던 중 민주는 우연히 회사 기밀 파일을 발견했다. 그는 평소 집에서도 업무를 하는 습관이 있어 회사 자료들을 개인 노트북에 저장해두곤 했다. 그런데 그 파일들 중에는 명백히 유출되어서는 안 될 내부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입찰 관련 기밀 정보였다. 재훈이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경쟁사 정보, 가격 책정 전략, 심지어 심사위원들의 개인적 성향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런 정보가 어떻게 재훈의 손에 들어왔는지는 명백했다. 최서영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제공한 것이었다. 민주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서영과 재훈의 메신저 대화 내역을 복구해 보니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불륜을 넘어선 공모 관계였다. 서영은 자신의 권한으로 접근할 수 있는 회사의 핵심 정보를 재훈에게 제공했고 재훈은 그 정보를 이용해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지난 6개월간의 대화였다. 서영이 재훈에게 보낸 메시지들은 정보 유출의 명백한 증거였다. 내일 이사회에서 A 프로젝트 예산 삭감 결정 날 것 같아. 미리 대비해. B업체 대표가 심사위원 중 한 명과 골프 약속 있다더라. 조심해. 입찰 심사 기준이 변경됐어. 기술력보다 가격 경쟁력에 더 높은 점수 줄 예정. 이런 메시지들이 수십 개나 되었다. 모든 것이 명백한 기밀 유출이자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이었다. 민주는 이 정보들을 USB에 따로 저장했다. 그리고 도현에게 연락했다. 도현아, 큰 걸 찾았어. 회사 기밀 유출 증거야. 전화 너머 도현의 목소리가 긴장감을 띠었다. 그 정도면 형사고발 사안이야. 단순한 불륜을 넘어서는 문제지. 그럼 이걸로 뭘 할 수 있어? 회사에 제보하면 즉시 징계위원회가 열릴 거야.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어. 민주의 입술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게임의 판이 완전히 바뀐 것이었다. 다음 날 민주는 재훈의 회사 앞에서 서영을 기다렸다. 오늘은 그녀를 직접 만나볼 생각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서영이 동료들과 함께 회사를 나섰다. 민주는 그들을 멀리서 따라가며 서영의 일상을 관찰했다.
레스토랑에서 서영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동료들 앞에서는 카리스마 있는 여성 임원이었지만 재훈과의 통화를 할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목소리가 달콤해지고 표정도 부드러워졌다. 마치 10대 소녀처럼 사랑에 빠진 여자의 모습이었다. 통화 내용의 일부가 민주에게 들렸다. 오늘 저녁에 만날까? 새로운 곳 알아뒀어. 그녀는 재훈과의 만남을 위해 회사 일정까지 조정하고 있었다. 중요한 회의를 부하 직원에게 맡기고 자신은 일찍 퇴근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개인적인 만남을 위해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점심이 끝난 후 민주는 서영이 다니는 헬스장까지 따라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더욱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다. 서영이 헬스장 탈의실에서 다른 여성 회원들과 나누는 대화가 우연히 들렸는데 그 내용이 가관이었다. 요즘 회사 후배 하나가 너무 귀여워서 고민이야. 설마 또 사내연애? 부장님 정말 대단하시네. 이번엔 좀 특별해. 유부남이긴 하지만 서영은 자신의 불륜을 마치 자랑거리처럼 떠벌리고 있었다. 심지어 재훈을 정복한 경험을 상세하게 설명하기까지 했다. 민주는 모든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했다. 저녁이 되자 민주는 집으로 돌아가 오늘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했다. 재훈의 회사 기밀 유출, 서영의 업무 태만, 그리고 그녀의 무책임한 발언까지. 모든 것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감 자료였다. 밤 10시 재훈이 집에 들어왔다. 그는 오늘도 서영과 시간을 보내고 온 것이 뻔했다. 셔츠에서 나는 향수 냄새, 약간 흐트러진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만족스러운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늦었네. 저녁은? 민주의 질문에 재훈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어. 최 부장님 주최로. 또 다른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주도 거짓말로 응답했다. 그래. 최 부장님이 좋은 분인가 보네. 요즘 당신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재훈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혹시 민주가 무언가 눈치챈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눈빛이었다. 그냥 일이 잘 풀려서 그런 것 같아. 다행이네.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뻐. 민주의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다. 재훈이 행복한 만큼 곧 닥쳐올 절망도 클 것이라는 의미였다. 그날 밤 재훈이 잠든 후 민주는 도현에게 오늘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전송했다. 기밀 유출 증거, 서영의 헬스장 대화 녹음, 그리고 그들의 만남 일정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복수를 위한 퍼즐 조각들이었다. 도현으로부터 답장이 왔다. 완벽해.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D-Day를 확정하자. 민주는 달력을 펼쳐놓고 날짜를 표시했다. 정확히 일주일 후 재훈의 회사에서 분기별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그날이 바로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될 것이었다. 컴퓨터 화면에는 재훈과 서영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호텔 출입 장면, 키스하는 모습, 그리고 행복해하는 표정까지. 하지만 이제 그 행복도 얼마 남지 않았다. 민주는 마지막으로 그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일주일 후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다. 그리고 그 끝은 민주의 승리로 장식될 것이었다. D-Day가 밝았다.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지난 한 달간 치밀하게 준비한 모든 것이 결실을 맺는 날이었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자신은 더 이상 순진한 아내가 아니라 복수를 완성하러 가는 전사였다. 재훈은 오늘 이사회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이 그 이사회의 핵심 안건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는 평소처럼 아침을 먹으며 민주에게 말했다. 오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좀 일찍 나가야겠어.
민주는 따뜻한 미소로 응답했다. 그래요? 잘 되길 바라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확신이 숨어 있었다. 재훈의 프레젠테이션은 영원히 할 수 없게 될 것이었다. 재훈이 출근한 후 민주는 도현에게 연락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확인을 받았다. 도현은 이미 재훈의 회사 법무팀장과 연락을 취해 오늘 오후 2시 이사회에서 중대한 내부 고발이 있을 예정이라고 통보해둔 상태였다. 오전 10시 민주는 재훈의 회사가 입주한 빌딩으로 향했다. 그녀는 로비 카페에 앉아 마지막 점검을 했다. USB 안에는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불륜 사진과 동영상, 호텔 출입 기록,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회사 기밀 유출 증거까지. 11시경 최서영이 회사에 도착하는 것이 보였다. 오늘도 그녀는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몇 시간 후에는 그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었다. 서영은 자신에게 곧 닥쳐올 파멸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당당하게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정오가 되자 민주는 도현과 함께 회사 법무팀을 찾았다. 법무팀장 김석호 변호사는 도현의 대학 선배였다. 그는 민주가 가져온 자료들을 검토한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 정도면 즉시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할 사안입니다. 특히 기밀 유출 부분은 형사 고발까지 가능한 수준이네요. 김석호는 즉시 이 회장에게 보고했다. 이 회장은 회사 창립 이래 가장 큰 내부 스캔들에 분노했다. 그는 즉시 긴급 이사회 소집을 지시했다. 오후 1시 30분 민주는 이사회실 앞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곧 재훈과 서영이 이사회실로 호출될 것이었다. 그들은 아직도 무슨 일인지 모른 채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2시 정각 이사회가 시작되었다. 이 회장을 비롯해 주요 임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민주는 증인으로 입장했다. 그녀의 손에는 모든 증거가 담긴 USB가 들려 있었다. 이 회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회의를 시작했다. 오늘은 우리 회사 역사상 가장 심각한 사안을 다루기 위해 모였습니다. 곧이어 재훈과 서영이 따로따로 회의실에 불려 들어왔다. 그들은 서로를 보는 순간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민주를 발견한 순간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창백해졌다. 김석호 법무팀장이 일어서서 고발 내용을 발표했다. 이재훈 대리와 최서영 부장의 불법적인 내부 정보 유출 및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른 업무 남용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가 나타났다. 재훈과 서영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었다. 입찰 정보, 경쟁사 정보, 심사위원 개인 정보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오해입니다. 하지만 이어서 나온 자료들은 그녀의 변명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호텔 출입 기록, CCTV 영상, 그리고 둘이 함께 찍힌 사진들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불륜 관계와 그로 인한 정보 유출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재훈은 민주를 바라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민주야, 이건 이제 그만하세요. 민주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더 이상 그의 변명을 들을 이유가 없었다. 이 회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당신들이 감추던 진실인가?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이사들 모두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다. 한 회사의 부장과 대리가 불륜 관계를 통해 회사 기밀을 유출하고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사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배신이었다. 다음으로 제시된 자료는 서영이 헬스장에서 한 발언의 녹음이었다. 그녀가 재훈을 정복했다고 자랑하며 불륜을 떠벌린 내용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서영의 얼굴은 이미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제발 이건 내 개인적인 일이에요. 하지만 이 회장은 냉정했다. 개인적인 일로 회사 기밀을 유출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는 말인가?
마지막으로 제시된 자료는 재훈의 개인 계좌 내역이었다. 지난 6개월간 그가 담당한 프로젝트들에서 얻은 성과급이 모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임이 증명되었다. 이 회장은 즉석에서 결정을 내렸다. 이재훈 대리는 즉시 해고, 최서영 부장은 직위 박탈 및 즉시 해고 처분한다. 또한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겠다. 회의실 밖으로 나온 민주는 처음으로 홀가분한 기분을 느꼈다. 지난 한 달간의 고통과 분노가 한순간에 해소되는 것 같았다. 재훈과 서영은 회의실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무너져 내렸지만 민주에게는 더 이상 연민을 느낄 이유가 없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이미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다. 누군가 언론에 제보한 것이었다. 아마 도현의 작품일 것이었다. 재훈과 서영의 스캔들은 이제 전국에 알려지게 될 것이었다. 민주는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봤다. 곧 재훈과 서영이 건물에서 나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게 될 것이었다. 그들의 사회적 생명은 오늘로 완전히 끝나게 될 것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서영의 약혼자인 재벌 3세로부터였다. 아마 뉴스를 본 후 약혼 파기를 통보하는 전화일 것이었다. 민주는 전화를 받지 않고 그냥 지켜봤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도현이 민주에게 다가왔다. 끝났어. 이제 정말 끝났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 5년간의 결혼 생활, 배신당한 신뢰, 그리고 그로 인한 복수까지. 모든 것이 오늘로 마무리되었다. 이 사회가 끝난 지 3일이 지났다. 재훈과 서영의 스캔들은 이미 전국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다.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 뉴스를 시청하고 있었다. 앵커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들의 몰락을 담담하게 전했다. 대기업 임원과 부하 직원의 불륜으로 시작된 기밀 유출 사건이 검찰 수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개인적인 관계를 이용해 회사 내부 정보를 불법적으로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화면에는 재훈과 서영이 회사에서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을 피해 달아나는 모습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재훈의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고 서영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민주의 휴대폰이 울렸다. 재훈이었다. 그는 이사회 이후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왔지만 민주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이제 그와 나눌 말은 없었다. 오후 2시 민주는 변호사 사무소를 찾았다. 도현은 이미 이혼 서류를 준비해두고 있었다. 재훈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민주에게 극도로 유리한 조건의 합의가 가능했다. 재산 분할은 7대3으로 하고 위자료는 2억으로 책정했어. 재훈이 지금 상황에서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거야. 도현의 말에 민주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은 재훈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이었다. 같은 시각 재훈은 원룸 고시텔에 숨어 있었다. 집으로는 기자들이 몰려와 있어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되새기고 있었다. 모든 것이 악몽 같았다. 해고 통보를 받은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SNS에는 그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쏟아졌고 대학 동창들마저 연락을 끊었다. 취업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도 답변이 오지 않았다. 이미 그의 이름은 업계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다. 가장 큰 충격은 부모님의 반응이었다. 고향에 사는 부모님은 뉴스를 보고 직접 서울로 올라왔다. 아버지는 재훈을 보자마자 뺨을 때렸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원망했다. 내가 이럴 줄 몰랐다. 민주한테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 거냐? 부모님은 즉시 민주에게 사과하러 갔지만 민주는 만나주지 않았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한편 서영의 상황은 더욱 비참했다.
그녀는 약혼자였던 재벌 3세로부터 일방적인 파혼 통고를 받았다. 약혼 반지와 함께 받았던 모든 선물들을 반납하라는 내용 증명까지 받은 상태였다. 서영의 SNS 계정은 이미 폐쇄되었지만 그녀를 아는 사람들의 폭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과거 직장에서의 부적절한 행동들, 동료들에 대한 갑질, 그리고 여러 남성들과의 불륜 의혹까지 연일 터져나왔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대학 동창이 폭로한 내용이었다. 서영이 학창 시절부터 다른 사람의 남자친구를 빼앗는 것을 취미처럼 여겼다는 증언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그녀를 규탄하는 글들이 하루에도 수백 개씩 올라왔다. 서영은 현재 친정에 숨어 있었지만 그곳마저 안전하지 않았다. 기자들이 친정 주변까지 몰려와 있었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 때문에 동네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번 사건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서영의 가족이었다. 아버지는 40년간 다닌 회사에서 딸 때문에 눈치를 받으며 조기 퇴직을 고민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 민주는 이 모든 소식들을 인터넷 뉴스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재훈과 서영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녀에게 큰 만족감을 주었다. 그들이 자신에게 준 상처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었다. 일주일 후 재훈이 직접 집으로 찾아왔다. 그는 초라한 모습이었다. 며칠째 제대로 씻지 못한 듯 수염이 자란 얼굴, 구겨진 옷, 그리고 완전히 꺾인 어깨가 한때 자신감 넘쳤던 남편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 민주야, 제발 한 번만 이야기하자. 하지만 민주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할 말 없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하세요. 민주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재훈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다. 하지만 민주의 마음은 이미 완전히 굳어 있었다. 늦었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났어요. 재훈은 1시간 넘게 문 앞에서 애원했지만 민주는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결국 그는 포기하고 돌아갔다. 그의 뒷모습은 완전히 패배한 남자의 것이었다. 그날 저녁 서영 역시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재훈에게 마지막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재훈조차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허상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검찰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기밀 유출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만간 기소될 예정이었다. 변호사들은 실형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언론의 관심도 식지 않고 있었다. 매일 새로운 폭로와 후속 보도가 이어졌고 두 사람의 과거까지 샅샅이 파헤쳐지고 있었다. 이제 그들에게는 숨을 곳도 도망갈 곳도 없었다. 민주는 창가에 서서 밤 거리를 바라봤다. 한 달 전만 해도 자신은 무력한 피해자였다. 하지만 이제는 완벽한 승리자가 되었다. 재훈과 서영은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었고 그들의 미래는 절망뿐이었다. 복수는 완성되었다. 그리고 그 복수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달콤했다. 한 달 후 민주는 서류 가방을 들고 가정법원을 나서고 있었다. 이혼이 정식으로 확정된 날이었다. 재훈은 법정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그는 이미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혼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 민주의 표정은 담담했다. 슬픔도 후회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만족감만이 그녀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마치 감옥에서 풀려나는 기분이었다. 법원 앞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재훈과 서영의 사건은 아직도 사회적 관심사였고 피해자인 민주에 대한 인터뷰 요청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는 단 한 번도 언론과 인터뷰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민주 씨, 남편의 배신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복수에 성공한 기분이 어떠세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민주는 묵묵히 걸어 나갔다. 그녀는 미리 대기시켜둔 택시에 올라탔다. 택시가 출발하자 기자들의 모습이 창문 너머로 멀어져 갔다. 택시 안에서 민주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도현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있었다. 수고했어. 정말 완벽한 승리였어. 민주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고마워. 덕분에 가능했어.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공허함이 더 많이 드러나 있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그 후에 오는 것은 예상과 달랐다. 뜨거운 만족감 대신 차가운 무감각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다. 민주가 도착한 곳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다. 이혼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새로 구입한 곳이었다. 재훈과 함께 살던 집은 이미 처분했다. 그곳에는 너무 많은 기억들이 얽혀 있었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었다. 새 집은 30평 원룸 구조로 되어 있었다. 미니멀한 인테리어와 큰 창문이 인상적이었다. 민주는 창가에 서서 한강을 내려다봤다. 멀리서는 재개발로 인해 철거되는 건물들이 보였다. 마치 자신의 과거가 부서져 내리는 것 같았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이혼 확정서, 재산분할 합의서, 그리고 재훈과 서영에 대한 민사소송 승소 판결문까지. 모든 것이 민주의 완전한 승리를 증명하고 있었다. 특히 민사소송에서 받아낸 위자료는 상당한 금액이었다. 재훈으로부터 2억, 서영으로부터 1억 5천만 원. 그들의 배신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는 충분한 액수였다. 하지만 돈으로는 메울 수 없는 것들도 있었다. 민주는 소파에 앉아 지난 2달을 돌이켜봤다. 복수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동안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평소에 온화하고 순종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계산적인 여자가 되어 있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도 몰랐던 면을 발견했다. 복수를 위해서라면 얼마나 냉혹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를 깨달았다. 어쩌면 재훈의 배신이 그녀 안에 숨어있던 진짜 모습을 끌어낸 것일지도 몰랐다. 저녁 무렵 민주는 인근 카페에서 도현을 만났다. 그는 민주의 변화된 모습을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이제 정말 끝났어. 어떤 기분이야? 민주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후련해. 하지만 동시에 공허해. 그럴 수밖에 없어. 복수라는 것은 원래 그런 거야. 끝나고 나면 허탈함이 더 클 때가 많지. 도현의 말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후회는 안 해. 그들이 받을 만했어. 그래, 당연히 받을 만했지.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새로 시작할 거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실제로 민주에게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다. 대학 시절 전공을 살려 번역업체를 차릴 예정이었다. 이혼으로 받은 재산을 미천으로 삼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싶었다. 무엇보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삶을 살고 싶었다. 카페를 나서며 민주는 도현에게 말했다. 정말 고마워. 너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천만에. 오히려 내가 배운 게 많아. 너의 의지력이 정말 대단했어. 두 사람은 헤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악수를 나눴다. 이제 그들의 공모도 끝났다. 민주는 혼자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야 했다. 그날 밤 민주는 TV 뉴스를 시청했다. 재훈과 서영의 재판 소식이 나오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훈은 2년, 서영은 1년 6개월이었다. 기밀 유출과 업무상 배임 혐의가 모두 인정된 결과였다.
뉴스 화면에는 재판 후 법정을 나서는 두 사람의 모습이 나왔다. 재훈은 수척해진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서영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고 있었다. 한때 서로를 사랑한다고 믿었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원망하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민주는 리모컨으로 TV를 껐다. 이제 그들의 소식은 더 이상 그녀와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든 그녀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거울 앞에 선 민주는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바라봤다. 2달 전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눈빛이 더 차갑고 날카로워졌고 표정도 더 단단해졌다. 순진했던 아내는 죽었고 강인한 여자가 태어난 것이었다. 민주는 거울 속 자신을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끝난 건 그들의 사랑이 아니라 내 복수였어. 창밖으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민주에게는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과거의 모든 것을 불태우고 일어선 그녀에게는 이제 두려울 것이 없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